시진핑이 코리아는 사실상 차이나 일부다. 이 얘기는 한중 역사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 원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 트럼프와의 인터뷰가 보도됩니다. 거기에서 He then went into the history of China and Korea. 여기서 중요한 not North Korea, Korea. 그러면서 and you know you are talking about thousands of years and many wars. And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And after racing for 20 minutes, I realized that it's not so easy. 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기사가 나온 뒤에 뉴욕 중앙일보에 이 내용이 똑같이 실렸습니다. 세 가지인데, 시 주석이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는 수천 년 세월과 많은 전쟁이 얽혀 있고,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는 말을 들었다. 시 주석한테 트럼프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보통 노스코리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을 때인데, 그 트럼프가 들었던 역사는 여기서 not 노스코리아, 코리아 전체에 대한 역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fter listening 10 minutes, 10분간을 듣고 난 뒤에 쉽지 않겠다. It's not so easy. 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일 날 외교부 룩항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질문이 나왔어요.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한국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질문을 했어요.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말이 그걸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야 되는데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한국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정상회담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한테 한국은 사실상 우리 중국의 일부라고 했다는데 이게 정말 그랬느냐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한국사에 대해서 아마 조선도 모를 겁니다. 뭐 고구려, 신라, 백제는 빼놓고 조선도 모를 겁니다. 트럼프는.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시진핑이 하지 않았으면, 트럼프가 듣지 않았으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천 년 세월과 많은 전쟁이 얽혀 있다. 이걸 트럼프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또 북한이 아니라 전체 코리아다. 그 전체 코리아가 중국의 일부다. 아, 북한은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 뭐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고 전체 역사가 중국의 일부다고 얘기를 한 것은 시진핑이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잘못 전한 것도 아니고 이미 중국은 이런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현장 사업도 마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제 좀 보도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시진핑, 한국은 사실상 중국 일부의 주장은
35년 준비된 원고다. 저는 35년을 다 끼고 있으니까. 라고 해서 자료를 보냈는데, 고구려 발악기 고문이라고 썼는데, 브리큐 뉴스라는 인터넷 신문 빼놓고는 한 군데서도 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이 자기 거라고 하는데도 뉴스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를 나는 국가가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나는 우리 학회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가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할 줄 알았어요. 조용했어요. 결국 뭐냐? 그건 늘 듣던 소리야. 엉터리 같은 소리야. 신경 쓸 거 없어. 이래서 중화민국의 역사 침탈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고 어느새 기사거리도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온 겁니다. 내용을 아는 나로서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속세로 나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3년 동안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파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한국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일에 아베가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일부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독도 문제하고 우리 역사 만주와 그 다음에 현재 대동강, 금방, 압록강, 두만강, 우리가 부르고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그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했는데 그 백두산 지금 다음에 보겠습니다는 장백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백두산 문화권 연구가 대단합니다. 그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지금 무심하게 넘어가고 인정하고 그걸 갖다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3년간 연구를 하는 동안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학 입시 시험 SAT와 과목별 시험 AP 교재에 한반도가 과거 대부분의 시기 동안 중국 영토였다고 표기되어 있는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당나라 때 중국의 속국이 됐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1876년에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엉터리 교재가 왜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건지 류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주요 교과서 출판사인 베런스가 발간한 SAT 세계사 교재입니다. 700년대 중국 당나라 영토에 신라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은 피보호국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출판사 AP 교재엔 중국 명나라 영토가 압록강이 아닌 청천강 유역까지 내려와 있는가 하면 청나라 때는 아예 한반도 전체가 청나라 영토로 포함됐습니다. 다른 주요 교과서 더 프린스턴 리뷰에도 부정확한 내용이 실린 건 마찬가지. 한국은 당의 속국이었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국이라고 하는 용어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독립한 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해인 1876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고대와 중세 내내 중국의 속국이었고 그러다가 일본 식민지를 겪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SAT와 AP 교재는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는 전 세계 중고등학생들이 봅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창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엉터리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게 방치되면은 한국은 역사가 100년인 거죠. 이제 교과서에 내가 좋아했던 한류 스타들 나라가 과거에는 중국의 식민지였네, 일본의 식민지였네 이걸로만 국한되니까 우리가 문화 대국이라는 그 이미지가 단절되는 거죠.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교재에 자리 잡은 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기반한 예, 지금 한 가지 예를 더 들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방크가 수집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온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왜곡 사례를 보면 지금 방크에서는 왜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만리장성 문제, 발해 중국 명칭 오류, 대조영 말가린, 세계 역사책의 한국 오류, SAT 아까 봤죠. 해외 유명 사전 한국사 왜곡, 동북공정 범세계화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자료들이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제가 지금 분석 중입니다. 이 부분은. 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럼 방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 하는 것은 방크밖에 없어요. 민간단체예요. 아까 국가단체에서는 이건 말도 안 돼. 엉터리야. 고쳐야 돼. 그 어떻게 고치고 있냐 이게. 그 방크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 했더니 세계 여론을 모으는 글로벌 청원, 디지털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어마어마한 자료를 풀고 있고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정말 방크가 몇 명이 이걸 해낼 수 있는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크가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학계에서 해야 되는데 제공하고 있는가? 국가에서 예산이나 이런 건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가? 국가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이런 많은 의문이 지금 저한테는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복도 중국 거다. 자, 명나라의 속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 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김치도 자기 거다. 한국 매스컴들이 이런 고발성 기사들을 쏟아내는데 하나같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엉터리 교제다. 속국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왜곡된 것은 바로 잡아요. 근데 가졌다가 자기 역사를 만들고 자기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침탈이라는 것은 침략해서 빼앗아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이라고 알고 대처하는 거하고 왜곡이라고 알면 이런 안 된다, 뭐 엉터리다, 아니면 속국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뺏어다가 자기 역사로 활용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달리 대처해야 됩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알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 이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시진핑이 실수한 것인가? 미국 수능 역사책 내용이 엉터리인가?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러한 문제를 중화인민공화국 사람한테 한번 직접 물어봅시다. 너희들 근거가 있느냐? 한번 내놔봐라.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 찾아갈까요? 1억 5천에서 고구리사 전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책을 볼까요? 여러분들 책을 봅니까? 역사책 봅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가요? 포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조선, 고구리, 한국, 조선, 한복 검색하겠죠. 검색하고 나서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진핑 말이 맞다. 미국 수능 역사책은 엉터리가 아니다. 한국 사람 괜히 딴지 걷는지 말라라고 답이 나오면 얼마나 열불나겠습니까? 그런데 열불나게 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번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처할 수 있으니까. 제가 검색을 다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크고 작은 얘기들은 모두 잘못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40년간 역사와 문화에 대한 패권주의로 무장하여 우리 역사를 집요하게 침탈한 결과가 다 거기에 이미 자료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얘기가 아니라 강탈한 역사와 문화를 쓰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곡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믿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백과사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역사 침탈, 다시 말하면 동북공정이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 결과 나온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과사전. 무조건 백과사전 하면 바이두입니다. 한어. 중국에서도 중국어란 말 안 합니다. 한어라고 합니다. 80%가 사용하는 10억 이상이 매일 검색하고 있는 바이두 백과입니다. 전 지구에서 가장 중문으로서 가장 큰 최대의 백과사전입니다. 무려 2200만 개의 표제어가 있다는 이 바이두 백과에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 바이두 백과는 위키백과와 달라서 아무나 들어가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검열을 거쳐서 중국의 중국의 공산당의 기본적인 노선과 사상과 역사와 문화가 완전히 조직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바이두 백과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당군조선 찾아봤어요. 당군조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군고사는 순전히 신화전설이고 믿을 만한 역사로 볼 수 없고 정사에 써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선 옛 이야기 자체가 터무니없고 조금도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당군 얘기가 있는 삼국유사는 개인이 지은 것으로 전해드린 부차적인 이야기를 기재한 것으로 사료에 의한 것이 없다. 끝났습니다. 자기들 주장입니다. 고조선, 이것은 기자와 이만희 가서 세운 다 중국에서 한 겁니다. 기자조선과 이만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한다. 이건 모두가 다 중국의 제후국으로 번속국들이다. 번속국이다. 여기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 문화는 물론 혈연의 속성 같은 모든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조선과는 조선의 역사에 속하지 않고 중국 고대의 지방 정권이라는 것이다. 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333년 그 다음에 당군조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부 대한민국이나 조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중국 고대의 지방 정권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바이두 백과에. 그 다음에 기자조선 상나라 때 기자가 가서 세웠다. 말할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평양 일대가 서울이었다. 그러니까 평양은 중국입니다. 그러면서 관련 논쟁을 갖다 또 그 밑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고 이런 논쟁이 있다 해서 그 논쟁을 얘기를 합니다. 기자조선을 억지로 전설이라고 우기고 그들 반도는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른바 당군조선이라는 걸 억지로 꾸며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반도의 신화 전설이 벼랑간 정신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이다. 논란 과정이 있어요. 결론입니다. 결론만 제가 내놨어요. 유만조선, 유만이 세운 거다. 그 다음에 부여나라. 부여나라는 중국 동북지구의 첫 번째 소수민족 정권이다. 고구려는 북비에서 왔다는 것은 광개토 태양비에 쓰여 있기 때문에 너무 자명한 사실인 거죠. 근데 그 부여가 이미 중국 동북지방의 첫 번째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툼거리. 1990년대 후기에 최근에 한국학자들이 부여는 조선민족의 기원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며 당치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조건에 맞추려고 하는 경강부에 일이 너무 많지만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고구리, 오늘날 중국 및 한국, 조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중국 및 한국, 조선은 모두 고구리는 자기 본국의 원시 민족이라고 본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논란을 일으키고 서론을 이렇게 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우선 나라 이름 자체가 고구리는 어디서 왔느냐? 서한에 현도군에 고구리현이 있었어요. 실제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리현이 거기에다가 고구리를 세웠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을 따서 고구리라고 한 것이다. 그 다음에 5세기 후반에 고구리는 고리라고 널리 줄였었고, 줄여쓴 게 아니라 국가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그 군주도 중국 황제로부터 고리왕으로 책봉을 받았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고구리가 망하고 200년 뒤에 조선 반도에 나타난 왕시고리는 그 계승국이 아니다. 이거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다.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 이름이 같으죠. 고리. 근데 이런 고리는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냥 그건 신라 민족이 왕씨는 신라족이다. 그래서 왕씨고리가 된 거지. 그게 옛날 추모, 다시 말하면 주몽이 세운 고구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양소진이 얘기할 때 했던 것들이 전부 여기 모두 나옵니다만은, 고구리 정권이 중국 중앙왕조의 지방행정조직, 이런 소리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열받았어요. 지방행정조직이면 거기서 관리를 임용하고 세금도 거기다 바치고 다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고구리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절대 아니었다.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백제는 본디 고대 중국 동북 쪽에 있던 부여 사람이다. 아까 부여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죠. 남쪽으로 내려가 조선반도 서남부에 세운 나라다. 그래서 통치 계층은 거기 현재 있었던 하층 계급의 한인하고 다르다. 기자조선, 그다음에 유만조선, 그 다음에 온조 모두가 다 중국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다는 것입니다. 끝에 강조 660년에 당이 신라와 연합해서 쳐들어가 멸하였다. 우리는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쳤는데 그게 아니고 당이 가서 칠 때 신라가 도와줘서 신라와 연합해서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보면 백제는 결국은 당나라한테 멸망해서 당나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신라에 대한 계림도덕부라는 게 나옵니다. 계림도덕부는 당조가 신라 영토에 세운 기미도덕인데 도덕은 신라 왕이다. 신라 왕은 당나라의 도덕입니다. 663년부터 시작하여 16명의 왕이 당조로부터 계림도덕을 위임받았는데 200년 남짓 되었다.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는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지금? 고리, 이건 왕건이 세운 고리입니다. 저는 이건 인정하는 줄 알았어요. 신라, 그 다음에 고리, 그 다음에 조선, 이건 인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역사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반식민지 국가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리는 우선 5대 때는 후당에 조공을 했고 책봉을 받았고, 송나라 때는 송나라의 책봉을 받았고, 요나라 때는 요나라의 책봉을 받았고 공물을 바쳤고, 금나라 때는 금나라의 정본 관계였고, 몽골에는 정본 관계를 맺고 내성 간접이 시작됐고, 이때 고리는 사직은 망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망한 상태였다. 명나라 때도 정본 관계였다. 그러니까 우리 500년 고리도 중국의 소위 속국이었다는 겁니다. 조선왕조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기 나온 겁니다. 개구 이성계 국가격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또 저는 조선사에 공부하면서 조선에 국가격언이 있는지 몰랐어요. 국가격언이 대명천지 숭정일월이에요. 대명나라의 천하고 하늘과 땅이고, 조선이라는 건 대명거라는 거예요. 명나라가. 숭정일월, 숭정은 황제의 연호입니다. 숭정 황제가 하늘의 소위 해와 달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송시열이 청나라에 그 항복하는 걸 반대하고 화양동 계곡에 가서 당시의 명나라를 생각하면서 써놓은, 딱 한 번 써놓고 거기에 들어있는 건데 이것이 국가격언이라는 거예요. 국가격언. 그래서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의 번속국이었다. 그리고 법률은 대명률을 썼다. 물론 대명률도 노비법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에 맞게끔 다 바꿨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나 중국법이나 일본법은 다 러시아라든가 또는 독일이라든가 미국법이라든가를 따서 우리에게 맞춰서 만든 거죠.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전부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번속국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예요, 여기서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외에도 경국대전이라든가 우리나라만의 법률서들이 육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공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대명률 갖고 그냥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은 검색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조선 왕조는 철저하게 번속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입었던 한복? 번속국 한복이에요. 이게 식민지 한복이고. 그리고 명나라에서 갔다. 지금 요즘 한복 얘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한복 얘기는 따로 좀 이 얘기를 역사적으로 걔들이 왜 이렇게 자기 거라고 하는가, 그냥 택도 없는 소린가 하는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만은. 근데 번속국이라는 게 뭔가 하도 번속, 종번 이런 낯선 용어가 나오기 위해서 하면 거기에 번속국을 검색해 봤더니 내정, 외교와 경제 같은 방면에서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 일정한 정도 속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부용국이나 반식민지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라든가 내정, 외교를 전부 다 거기에 속해서 그 일정한 컨트롤을 받는 그런 국가를 번속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번속국 난에 보면 중국 번속국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중국에 속한 번속국 중에 조선이 들어있어요. 조선이.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서한이 시작되면서부터 조선 반도에서 세워진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번속국일 뿐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바이드 백과 가서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이때 청나라가 이제 중국 중원을 정복하니까 명나라 연호 사용을 정지하고 명조와 모든 관계를 끊고 청조를 종주국으로 받들었다. 이때 이제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어떻게든 이 청나라を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난다. 1894년에.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군이 패해가지고 일본과 마간조약 1895년에 맺어 조선의 독립을 확인함으로 해서 청조와 조선이 종盟관계는 끝났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반식민지를 독립한 것이 바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이 텔레비전 뉴스에서 미국의 SAT라는 것은 우리 수능 시험 교재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학을 갈 사람 모두 보는 그 교재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기 이전에는 결국은 모두 청나라의 반식민지 국가였다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 어디서 나왔냐? 그 교과서 엉터리라고요?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백과사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백과사전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백과사전에 나온 것을 전부 우리나라 국사책, 국사편찬에서 나온 고교국사에 나오는 지도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옛날 조선, BC 2333년에 세웠다는 조선은 전부 기자조선이고 유만조선 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가 다 중국의 역사, 침탈당한 역사입니다. 고구리 BC 37년부터 668년까지 이것은 아까 수도 없이 얘기했었던 5가지 이유 때문에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 우리 고구리, 여기는 그래도 삼국시대가 나왔네? 고구리, 백제, 신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것은 바이두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고구리 개술 도책이라고 해서 고구리를 설명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여기도 바이두입니다. 여기 보면 예맥계 졸본 부여 고구리 여기서 보면 예맥계 졸본 부여 삼국시대 국경이라고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고구리입니다. 이게 고구리. 자,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일본을 쳤다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 옛날 광해토 대왕이 바다를 쳐서 일본 쳤다 그랬지 기분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중국에 고구려가 쳐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빨갛게 해놓고 조선과 한국, 이건 북한을 얘기합니다. 조선과 한국인의 고유한 영토는 요거다. 다 이걸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건 바이두 백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바이두 백과가 2005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우리 역사에 대한 이 침탈 문제도 동북공정이 끝난 뒤로 아마 전부 바뀌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발해, 이건 침탈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라 계림도독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건 자기가 다 먹은 거고, 요것은 반식민지. 예, 반식민지. 요건 자기 역사. 신라만 반식민지. 그 다음에 고려는 5대 송, 요, 금, 원, 명이 전부 종봉관계, 반식민지. 조선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을 때까지 명청의 번속국, 반식민지. 자, 이놈을 제가 한번 전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침탈당한 역사가 무려 3260년이나 돼요.
30년 사이에 뺏긴 거예요. 3, 40년 사이에. 그 이전은 아까 보았죠? 전부 당연히 우리 역사였어요. 예. 그 다음에 623년도에 계림도덕부를 세운 뒤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은 1272년간은 반식민지. 독립국가 몇 년이나 돼요? 예. 그런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라든가 지성이라든가 정신계라든가 국가라든가 모두 진짜 정신 차려서 연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독립문이라는 거예요. 독립문. 이 독립문은 1897년에 세워요. 많은 사람이 일본에서 독립해서 세운 줄 알아요. 일본은 1910년에 우리나라를 먹는데 언제 이 독립문이 있습니까? 이 독립문은 명나라 청나라의 사신들이 왔을 때 맞이하는 은혜를 맞이하는 영은문을 헐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아니야 하고 소위 독립협회에서 세운 게 독립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이제 독립문을 세워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예. 자, 시진핑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고 한 것은 이처럼 모든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이 잊고 생각한 것을 정확하게 대변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이두 백과사전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역사를 왜곡해서 쓴 것인가? 이미 중국의 역사로 일반화되고 학술적으로 뒷받침된 논리인가? 그렇다는 겁니다. 국가가 40년간 국책으로 추진한 역사 침탈 작전으로 수천 명 학자들이 연구를 뒷받침하고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1980년 시작해서 2009년에 마치고 2016년에 마무리합니다. 제가 2009년, 2016년이라는 이 연도를 쓰기 위해서 3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학술적 침탈 과정은 시간 관계상 줄이고 침탈을 완료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북공정은 아까 우리가 봤었듯이 우다요이가 와가지고 5개 조항의 소위 구두 양의 각서도 아니죠. 구두 양의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무슨 학술적으로 하기로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학술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그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북공정은 철저하게 두 팀으로 나눠 있어요. 국가팀, 중국사회과학연구소, 지방팀, 길림성 사회과학원, 길림성 각 성의 공산당 선전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팀은 한국을 무만시키는 작업을 하고 지방팀은 쉬지 않고 박차를 가해가지고 2008년에 역사 침탈을 완성합니다. 제가 완성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완성됐다, 뺏겼다 라고 솔직히 양심선언하는 학자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걸 담당한 기관에서도 아까 인터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말도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친다는 겁니까? 그걸 얘기해야죠. 방크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에서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작업들은 가장 먼저 그것을 사실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뺏겠다는 걸 알아야지 뺏어오죠. 근데 고친다고 왜곡인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거기서 대안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중플레이. 그들은 이미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동북공정전문가위원회를 보면은 자세히 봤어요. 정말 자세히 봤어요. 몇 번을 봤습니다.
국가팀, 주로 중국 사회과학원, 그냥 병강사지 연구 중심이 모든 걸 맡아서 하지만 그 외에도 과학연구원, 민족연구소, 고고연구소, 세계사연구소, 청나라 역사 부분은 중국 인민대학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팀은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선전부 부부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술 제목 무슨 연구 돈 돼, 돈 줘, 이건 안 돼. 이것을 다 공산당 선전부 부부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서는 마대정, 중국 병강사 연구소, 여기서 다 컨트롤 하는 겁니다. 학술적인 것은. 네. 그리고 사회과학원에서 하는데 특히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 모두 맡아서 했습니다. 왜냐? 우리와 국경을 가장 많이 맞대고 있는 데가 바로 길림성입니다. 요령성도 일부 맡고 있고 흑룡강성은 우리하고 국경을 맞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림성에 서는데 선전부 부부장이 나중에 나오는 장보규로 바뀝니다. 2004년에 공산당에서 궁극이 대신에 장보규를 보냅니다. 이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 측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은 국가팀은 외교적으로 한국을 무마하고 지방팀이 자리를 옮겨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 몇 배대 강도 높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결과적으로 동북공정이라는 소위 국가팀 껍데기만 가지고 온 국민이 난리를 쳤던 겁니다. 2006년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동북공정에 참가한 중국 역사학자들은 2004년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 측의 반발 이후 연구 성과를 공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체 발표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조용하게 진행했어요. 자, 그러면 국가대표팀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한국을 무마시켰는지,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그러면 지방팀은 어떻게 조용하게 그러면서 박력 있게 진행시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4년 2월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한국에 와서 한중 양국이 외교 교섭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하기로 했다. 앞에 봤던 겁니다. 그랬는데 7월 1일 소주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정 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이 없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와가지고 서둘러 2월 달에 한 거예요. 근데 7월 1일 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딱 되니까 동북사지 중요한 학술지입니다. 7월호에 고구리 왕성 및 귀족 무덤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고구리 문화가 중화문화를 이루는 한 부분임과 동시에 세계 문화의 우수한 문화라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는요, 무슨 한국 문화니 조선 문화니 고구리 문화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이 고구리 문화가 중화 문화의 일부분이고 세계 문화까지 됐다. 그런데 이 경찰이라는 사람이 이게 바로 7월 동북사지 7월호에 동북 역사상의 지방 정권이다. 고구리 왕국은 아주 못 박습니다. 427년 고구리가 평양으로 전도한 것을 가지고 고구리 역사의 귀속을 중국과 조선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위배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이제 세계 것이 됐어. 그리고 우리 것이 됐어. 딱 하나 걸린 게 있어. 장수왕이 지금 평양으로 옮겼는데 평양이 지금 중국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역사적인 유물하고 역사적인 사실은 다르다고 딱 주장하고 나옵니다. 논문이 한 편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기에서 세계유산이 되고 나니까 세계가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인정했다라고 막 주장하니까 한국은 다시 분노에 떨어서 전면전태에서 들어갑니다. 대단했어요. 중국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8월에 우다이 부부장이 와가지고 한국 정부와 오개항 구도 합의했어요. 그리고 고구려 문제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12월 21일 한국의 고구려연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다시 말하면 국가팀 공동 주최해가지고 북경에서 비공개 학술회의를 합니다. 제목은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가치. 이 역사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 역사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중국 측에서는. 근데 가서 그쪽에서 중국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안을 우리의 안을 제시하고 해야 됐는데 그 비밀 그 학술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신문에 나지도 않았어요. 비공개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뭘 했는지도 몰라요. 동북역사재단에서 몇 명 가가지고 그쪽 사람들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 지방 대표팀 길림성 사회과학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동북공정을 아주 꺼리낌 없이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이 동북삼성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디 전라도 경상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은 인구가 1억 800만이에요. 면적은 남북코리아의 3.6배나 돼요. 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쪽에서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자, 우다웨이가 8월에 와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구두 약속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8월에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영길시에서는 고구려 역사 문제 학술 연구 토론회가 열려요. 자, 보세요. 마다정 중앙에서 내려갔습니다. 마대정. 여성도 이 사람도 중앙에서 내려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김희정 서기 공산당 중앙에서 공산당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체는 동북공정방공실, 그 다음에 연변내 중조 한일 문화연구 중심이 되어가지고 학술 연토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제가 뭐냐? 고구려 귀속 문제예요. 고구려는 어느 나라 역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 거예요. 우다웨이는 와서 한국어 뭐만 시키고 하는 동안에 뒤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게 소위 동북사지입니다. 2004년 1월 그 이전에는요, 학문이라는 학술지였어요.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 내는 학문이라는 그런 학술지였는데 동북사지라고 이름을 바꾸고 2004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대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의 배후 기지인 것입니다. 자, 고문 마대정 중국사회과학원. 그 다음에 주임이 최고 원장입니다. 길림성 사회과학원. 자, 사장 장보교, 아까 장보교 나오죠. 이 사람은 다음에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회과학원 부원장, 선전부 부부장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파견됩니다. 4월에. 이전에는 고구려 학자도 아니고 고구려 역사에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장백산 문화연구회 회장입니다. 자, 이 동북사지라는 것은 서북사지의 계속이에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서북사지라는 것을 19년간 냈어요. 여기에는 주로 흉노, 선비, 유연, 돌골, 위구르, 몽골 이런 역사를 연구하는 건데 서쪽의 위구르족, 카자흐스탄, 북쪽의 몽골족을 상대하기 위한 이론 구축입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동북사지를 내는 겁니다. 이거 전부 사회과학원에서 하는 겁니다. 동북이라는 것은 러시아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을 얘기해요. 조선 문제, 부여 문제, 거란 문제, 고구려 문제, 여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희한하게요. 딱 한시적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따고 목표가 딱 끝나면 배가 납니다. 그리고 바이두북을 아무리 검색을 해도 서북사지 내용을 한번 보려고 봐도 목록은 나오는데 정간된 서북사지의 책 사진 했는데 사진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북사지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국경 문제, 그 다음에 소수민족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목적을 세워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끝나면 배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의 소위 배후 기지는 바로 동북사지고 여기서 연구된 모든 것은 동북사지에 실립니다. 연구비 지급된 것과 지급되지 않는 것 구분해서 싣습니다. 동북사지의 목표 활동. 자, 동북사지 2005 창간호입니다. 창간호. 2004년 1호에 창간호에 딱 보면 동북사지, 우리는 학문을 동북사지로 바꾸어 목표 쫙 하면서 고구려 및 동북 역사와 영토에 관한 학술 문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특히 고구려 연구를 적극 펼쳐간다.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 이것은 이제 목표고 활동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 이게 영토 문제예요. 국경 문제예요. 사회과학의 영예,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복무한다. 이게 학술서적에 나온 소위 이 목표입니다. 이게 논단입니다. 동북사지 논단에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역사 침탈, 다시 말하면 동북공제 총사령관인 마다쟁이가 고문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시가 거기서 내려갑니다. 모든 컨트롤을 거기서 합니다. 이 사람은요, 고구려사 전공자 아니에요. 60년에 산동대학 나와서 중국 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민족사 연구에 들어가 주로 몽골사, 오이라트 몽골사, 수당 민족사를 했어요. 그런데 87년에 병강사지 연구중심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론을 세운 거예요. 병강학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병강학을. 1996년에 고구려가 국가의 하나의 그 항목으로 채택이 된 뒤부터는 고구려사에 집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1990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1차 동북 민족과 강역 학술 연구 토론회에서 당시의 고구려 연구의 최고의 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고구려라든가 발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편의 그 논문을 읽고 관련이 있는 사람은 잘 아는 장목천, 왕건군, 태양비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건재는 부여사 최고 권위자입니다. 고구려사는 한국에서 최초로 고구려사 책을 한국에서 낸 이전복, 방기동 적어도 친엄다마는 고고학적으로 방기동은 고고학적으로 최고고 경철화는 집안박물관 관장입니다. 이런 선생들의 연구 논문에는 모두 결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회과학은 병강사지 연구 중심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총사령관. 예. 이 사람이 2002년 동북공정이 시작되니까 일단 길림성 사회과학원 겸임연구원으로 임명장을 받습니다. 임명장을 받는 게 아니라 설악에서 자기가 간직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해서 처음으로 중국 고구려 역사라는 책을 쓴 사람도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국 고구려 역사 속론을 쓴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뒤에도 보겠습니다만 자꾸 이 문제를 해나가는 전문가가 없어요. 뭐 하다가 바뀌어. 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들어와 또 바뀌어. 근데 어떻게 이런 적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앉아. 지금도 80 몇 살이 돼갖고도 이 문제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1호에서 그 마대정이가 보세요. 마대정. 중국 학자의 고구려 귀속 연구에 대한 비판. 이렇게 합니다. 비판하면서 고구려 귀속 연구는 이미 고구려 역사 연구에서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게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들어간다. 특히 여러분 고구려 연구 기자조선 상관없는 거죠. 특히 기자조선과 위시조선의 역사와 활동 지역을 연구한다. 중국 고대 강역 이론을 연구해요. 이론. 강역 이론. 그 강역 이론 연구를 강화한다. 다시 말하면 종본관계와 기미정책. 여기 아주 학자들이 정말 학문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까 그 사람들 니들은 이건 틀렸어. 뭐냐? 종본관계, 반식민지관계, 기미관계 이 부분에서 이론을 좀 연구해. 거기다 맞춰 지시하는 거예요. 예. 동북공제. 예.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저는 눈여겨보는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거의 다 학자들을 다 만나서 아는데 이 사람 제가 못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2004년까지 나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구려 아는 사람이라겠죠. 장보규. 이 사람은 집안에 출생해갖고 공산당학교에서 대학원 졸업해가고 거기 공산당 고급당원이고 거기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북공정이 되면서 길림선 선전부 부부장이 되고 선전부 부부장은 당연직으로 동북공정 전문가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동북사지 그 기지의 사장이 되고 과학원 사회과학원 부원장이 되고 장백산 문화연구회 회장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사진 자기 다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직접 현장에 고고학자들하고 다니면서 하고, 해서 고구려 산성 200개를 다녀가지고 책을 3권이나 쓴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냥 단체의 장이라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국회에 가서 국회 답변이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 중국은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운 점이에요. 진짜 전문가들이 하지, 우리처럼 명함 돌리기 위해서 하고 국회에 가서 답변이나 하고 예산이나 타내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예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첫 해 2004년도에 동북사지가 12권이 나와요. 다음부터는 6권씩 나오는데 매달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동국 병강사 논리가 이론이 12편, 기자조선이 무려 5편, 고구려 57편이나 나와요. 발해 5, 그 다음에 고려 조선 12, 백두산 12 해서 1년 동안 103편의 논문이 나왔어요. 동북공정은 16편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껍데기 갖고 놀고 있는 건 16편이에요. 근데 뒤에 후반기지에서 103편이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자, 2차 한중학술회의가 수원에서 열립니다. 고구려 연구재단하고 중국사회과학원이 같이 열렸는데 김정배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북공정의 경우 왜곡이 아니라 정확하게 봤죠? 침탈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얻어서 논정하고 풀어나가야 할 일이다라고 2004년 12월에 오마이뉴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회의가 비공개라서 무슨 내용이 토의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신문 기사도 안 나와요. 사진 한 장도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우리 학술대회도 와서 참여했고
내가 가서 만났던 아까 처음에 보았던 사진에서 보았던 손정희 씨가 자기 딸하고 와서 중국 거다 하고 주장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대회는 못 가니까 누가 봐도 그때 제가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의 참석 못 합니다. 쉬쉬 하고 조용조용히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연락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호텔에 가서 만났어요. 이 부녀를 호텔에서 만났어요. 자, 이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동북사지 2005년도에도 48편의 그 논문이 나왔습니다. 자, 마대정. 이 사람 2005년도 수원에서 했을 때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10월 10일 날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장 다 갑니다, 이 사람은. 백두산에 가서 찍은 겁니다. 한국에 10월 오기 전에 7월 6일 날 장보규 그 사람하고 같이 백두산 서쪽으로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2006년도에는 학술회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북경에 가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고구리가 중국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왜 중국이 가만히 있느냐라고 대통령이 항의를 했어요. 하니까 원자보 총리가 구두양의 사항을 존중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후진타오가 구두양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행하기로 했으면 학술대회를 열어야 될 텐데 1년 내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학술적으로 해결한다는데 두 나라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도대체 왜 어떤 일이 이렇게 왜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굉장히 저도 의아했어요. 의아했는데 그런데 이 굉장한 5,000년 역사가 걸린 역사 전쟁에서 장소가 바뀝니다. 바로 이해. 그러니까 2004년도 3월 1일부터 2006년 8월까지가 김정배 이사장이고 최광식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12월에 이미 작년에 이전에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됩니다. 유기용 의원에 의해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눈을 보듯이 뻔한 게 고구리 연구재단은 동북아 역사재단에 흡수 합병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김정배 이사장의 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뛰었을 겁니다. 무슨 거기서 중국과 싸우는 데 힘을 쓰겠어요. 그리고 법률로 규정이 되고 시행령 제정해가지고 9월 1일 날 김용덕 초대 이사장이 취임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그리고 고구려 역사재단은 여기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소위 장수 최고사령관은 뭐냐? 누구냐? 서울대 일본문제연구소 소야. 이건 뭐냐면 압록강에 나가선 육군 최고사령관을 공군 장교를 임명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가서 육군을 지휘하고 싸웁니까? 공군 장교가.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 정상회담에서 그런 구두양의 존중 입장만 표명한 걸로 하고 학술회의도 하나도 안 오고 다시 말해 립싱크로 끝나고 비밀 회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장소가 바뀌느라고 정신 없을 때 그쪽에서는 국가팀과 지방팀이 힘을 합쳐서 46건의
연구 결과를 냅니다. 2006년도에. 2007년은 2차 한중 정상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원자바오 총리가 영토 역사 문제는 정치와 학술 현실과 학문을 분리해 접근해야 된다. 자기들은 다 정치적으로 하면서 학문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학문은 학술회의가 해가지고 비공개로 해가지고 일체 발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하는 것은 얘기하지도 않아요. 문화가 고구려 문화가 아름답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3차 한중 총리회담이 열리고 여기서 총리회담에서 다시 양국관계 발전에 대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동북아 역사재단과 중국 사회과학원의 교류를 적극으로 한다 해서 드디어 3차 한중학술회의가 열립니다. 물론 비공개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마다정 선생은 단농 조중 국경 국비 앞에 가서 마음을 다지고 2007년 9월 28일입니다. 압록강에 끊어진 철교 앞에서 고구려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그해 또 42편의 연구 성과를 냅니다. 2008년도 동북공정 마지막 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마지막 학술대회로 4차 한중학술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리고 이것으로서 한중학술 관계는 끝납니다. 끝났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목표는 뭡니까? 중국이 고구려를 옛 조선을 자기 역사라고 아니라고 손을 두는 게 우리 목표인데 그게 아니고 끝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났는가?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났는가? 이 해에 보세요. 2008년에 끝나는 해인데 2008년도에 끝나는 해인데 색깔을 좀 바꿔볼까? 2008년 끝나는 해인데 45편이 나오는데 그 다음 2009년에 51편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2009년까지 동북공정이 되는지 알았어요. 뒤에 보겠지만 이때 소위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연구된 게 실렸을 뿐인 것이지 동북공정은 여기서 끝났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 무려 335편이라는 엄청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끝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동북사지를 전체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재미있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2009년까지는 전문가론단, 학술론단 여기에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 편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돈 주고 프로젝트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연구는 계속되지만 여기는 프로젝트의 연구가 아니고 일반 연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2009년에서 동북공정이 끝났구나 그렇게 알고 이 책은 또 2016년에 가서는 폐간됩니다. 동북공정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국제 역사 침탈 기간이고 역사 침탈 마무리 기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016년까지. 역사 침탈 기간에 335편의 논문이 나왔고 마무리 기간에 237편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동북공정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그 홈페이지에 나온 공개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론이 11편, 기자조선 하나, 고구려 6편, 발해 6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24편이었는데 보니까 335편에 237편까지 해서 500, 600, 560, 570
거의 570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냈는데 우리는 동북공정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북공정만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북공정의 기지와 동북공정의 제2의 조직과 지방조직과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석도 없었고 제대로 된 인식도 없었다는 것이 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고구려 연구재단에 대한 아까 그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고구려 연구재단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심한 매도라고 할 연구재단에서 봤을 때 매도라고 할 정도로 이 심한 비판이 있었어요. 간도학회 회장 이인걸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배는 중국 학자들과 수차의 비밀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지만 간도 문제 제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당시 국회에서 간도 협약의 무효화 결의안이 2월과 9월에 제출된 상태였으나 중국의 우다웨이 부부장이 방한하여 간도 땅을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고구려 연구재단의 김정배 이사장은 중국의 학술적 차원의 해결 전략에 말려들어 2년 반 동안 동북공정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 추진한 백두산 공정, 장백산 문화론, 요하무명론, 만리장성 연장론을 방조하여 우리 역사와 혼을 중국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아주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전쟁의 총사령관, 동북역사재단 이사장, 그리고 사무총장. 자, 아까 얘기했죠. 육군 최전방사령관의 공군 대장이 부임했다. 예. 2006년 9월 1일에 김용덕 초대 이사장이 취임했는데 서울대 일본연구소 설립자입니다. 거기 소장을 했고. 자, 이대 이사장에 시립대 정재정 교수가 왔는데 한일관계연구회 회장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동북공정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동북 역사재단을 세워놓고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들과 교육부 장관은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전문가가 늙어서 현장을 뛰어다니고 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공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사무총장은 전부 외교부에서 왔습니다. 외교부. 전부 외교 사무총장들. 이 사람들 중국 문제를 조용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역사를 뺏기지 않고 당해낼 수 있습니까? 조용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외교부가 왜 사무총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연구소 문제를 이사장도 있겠지만 스크린을 해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연구할 수 없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본 연구소장이 들어와 가지고 한 거 보세요. 사이버 독도 역사관. 그 다음에 독도 연구소 개속. 모두 자기들 연구하는 사람들 끌어들이다. 지금 이제 현재 고구려 연구 사람 3명밖에 없습니다. 독도 문화관 무언가. 독도는 우리가 시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이 전쟁을 해서 거기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우리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만주다, 북한의 역사다, 이게 3200년 거를 뺏기는 판에 무엇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고구려 이 연구재단을 흡수해가지고 고구려 연구재단에 있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들요, 저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만 3명 남아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동북아 역사전 김용도 이사장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했을까요?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2007년도 경향신문 인터뷰에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들의 피상적인 역사에 대한 오해에 따른 흥분. 국민들이 피상적으로 역사를 알아가지고 오해를 해서 흥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계 몇 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문화적으로도 그에 맞는 수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가 뭐예요? 문화가 뺏기는 게 문화예요? 역사를 뺏기는 게 문화예요? 2005년은 한중일의 역사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때였습니다. 2006년에는 좀 잠잠해졌고 2007년도 현재로서는 큰일이 없는 것이 목표예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이럴 때일수록 조용하게 차근차근 일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요구하고 결과를 봐야죠. 갈등 문제에 대해서 오해 뚜렷하게 부각시키지 않느냐, 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이때 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2007년이니까 2008년에 끝났으니까 그렇게 끝나가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자,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흥분을 막고 신중하게 행동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은 총력을 다해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2009년 승리를 자축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중전쟁은, 역사전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른바 학술적 해결 전략에 말려들어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준 것이야. 이게 결론입니다. 제 결론. 그리고 역사 침탈이 한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차분하게 역사 문제를 논의하여 완전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도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자, 그쪽에서 어떻게 잔치를 했는가? 좀 슬픈 얘기지만 그 부분을 이 부분을 보여줘야지만 국민들이 믿고 연구자들도 믿고 실패한 사람도 믿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문공정을 마치고 2008년까지 2009년에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잔치를 합니다. 자, 동북사지 2009년도 2월에 이제 9년도 들어왔습니다. 5년간 고구려 유적 조사와 문헌 연구 중에 새로운 수학, 아까 장보규, 손인걸, 지용 다 집안박물관이죠. 자, 개혁개방 이래 중국 고구려사 연구 전체를 평가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개혁개방 30년 고구려 연구 성과를 통계로서 설명합니다. 경찰화. 이제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2009년, 2008년까지 마치고. 그리고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길림성 장춘에서 2009년 동북병강의 역사와 문화 학술 연구 토론회가 열리는데 중국 사회과학원, 길림성 사회과학원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바로 동북공정의 주최죠. 그리고 요령성 사회과학원, 흥룡광성 사회과학원도 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동북 국경 역사와 문화 학술 토론회의 종합적인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종합적인 어떻게 평가했는가 좀 볼게요. 회의 참가들은 중국 사회과학원과 동북삼성이 연합하여 조직한 중대 과학연구 주조인 동북 병강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속 연구 프로젝트, 요게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 이렇게 띈 겁니다. 이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성과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겁니다. 2002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된 이래 각 방면에 우수한 역량을 집중하여 역사에서 의심되는 문제, 큰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하여 가지고 중국 고대 강역 이론, 동북 민족사와 지방사, 동북 병강지역과 문화, 고조선, 고구리, 발해사 및 중조 관계사 같은 방면의 연구에서 모두 험산을 넘는 진전을 이루었고, 연구 수준이 꽤 높아졌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북 병강 역사와의 문화 연구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게 되었다. 학술적으로 아주 높은 가치를 갖는 연구 성과를 출판했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본적으로 예정된 임무를 완성하고 기대했던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동시에 동북 병강 지구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공헌하였다. 이것으로서 동북공정의 완성과 완료를 정식으로 선언했습니다. 제가 2008년에 마치고 2009년에 잔치 열었다는 게 바로 이것을 증거로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발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냐? 지금은 빼앗은 역사의 활용과 홍보 시대입니다. 2009년 이후 10년 동안 동북공정 결과는 광범위하게 적용합니다.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결과가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앞에서 본 바이두 백과입니다. 그 뒤로 완전히 바이두 백과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국제외교 무대에서 시진핑이 미국을 상대로 코리아는 사실상 차이나의 일부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국제외교에서. 그들은 정치와 학술을 나누고자 주장하며 언제나 학술적 이론을 만들어 내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 역사적 강행입니다. 역사적 영토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1981년 담기항이가 얘기했던 건데 이것이 지금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역사 분쟁은 끝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역사적 강역을 빌미로 영토 문제까지 변질될 것입니다. 여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경 문제 다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04년도에 경고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나온 아시아 투모로우라는 잡지에 미국의 한 학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고구려사도 대만처럼 중국은 과거 대만 영토를 자기 영토라고 우겼고 이제는 고구려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억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워치만 교수 주장을 바탕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 고구려 역사도 대만과 같이 될 것이다. 대만이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모두 가볍게 생각했지만 어느 사이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 고구려사 문제를 가볍게 보면 북한 지역의 독립성 문제는 같은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지루하지만 조금 읽고 갈게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고를 좀 경청하자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과거 오랫동안 대만을 독립된 지역으로 취급했다가 물론 오늘 아니라고 하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아무런 도전이나 해명 요구를 받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지역 독립성에 좋지 못한 징조일 수 있다. 제가 요즘 뭐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라든가 또는 러시아와의 국경 분쟁이라든가 일본과의 국경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대비해야 되고, 특히 북한에 있는 그 학자들이라든가 그 동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이 국경선을 수정하고는 있지 않으나 조심스럽게 고대 고구려 왕국 지역에 대한 보다 넓은 역사적 영토 소유 주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만약 북한 지역 내 소요가 일어난다거나 불안정해진다거나 또는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면 중국은 1961년 북한과의 우호협력조약의 근거에 북한 지역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는다면 친중 정권을 평양에 세우고자 할 것이다. 북한 지역 전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또한 일본과도 매우 가깝다. 한국 사람들은 참 굉장히 나이브해요.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면 통일이 되는 줄 알아요. 그때 지금 현재 압록강에는 20만에서 30만의 소위 군인들이 언제든지 압록강 두만강을 넘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평양에 하루 이틀이면 들어가요. 보트 비플이 일본까지 가면 일본서 또 오겠죠. 그럼 우리는 또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시진핑이 얘기했죠. 무슨 소리냐. 평양은 옛날 조선시대부터 고구려 쭉 해서 계속해서 중국의 역사였다. 역사는 영토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적 강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우리는 모르고 그저 학자들이 역사 연구는 잘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우리는 아무렇게나 대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학자들은 벌써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역사 침탈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1905년 일본의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린 황성신문 장지연 선생 논설이 생각났습니다. 이날 목노아 통공하노라. 유명한 시일 야 방성대곡이라는 부분입니다. 원통한지고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당군과 기자일의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호련히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라고 비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우리나라 역사 침탈은 끝났다. 이제는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5천 역사 가운데 3,200년을 빼앗겼고 1,300년은 반식민지 역사가 되었으니 어찌 이리야 방성대곡으로 끝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학자로 할복을 해도 부족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민족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힘이 남아있다면 독립운동에 필요한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도리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발해를 연구하는 학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 코리아와 해외에 계시는 9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지금까지 없었던 국난으로 보시고 빼앗긴 우리 역사를 되찾는 데 모두 나서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